이게 6T짜리, 아까 제작한 6T짜리 기어, 이게 12T짜리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돌리면 잘 작동을 하면서 돌아가죠.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어 작동법, 기어 모델링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대체적으로 동작이 필요한 제품에는 기어가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직접 이제 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냐, 그냥 톱니바퀴 6개짜리 조그만 기어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어 보면 이게 이가 딱딱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면 기어 작동법이라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공식을 사용해서 경이나 기어 이런 것들을 다 기입을 해서 그 수치를 산출해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오늘은 기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면적인 기어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처음에 톱니바퀴 하나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질 것이냐, 일단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일단 5mm로 시작을 해볼게요. 5mm면 이러한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6T짜리 톱니바퀴 6개짜리 기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원형 배열 툴로 아무데나 중심을 하나 잡아준 다음에요, 톱니바퀴 6개면 12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360도 회전으로 만들어서 12개를 만들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직선이 생겨요. 그럼 얘는 복사 툴이거든요.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끝점에 전부 다 만들어진 직선을 가지고 다 이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결합시켜줘요. 그러면 이게 12각형이 됐죠. 근데 이걸 만드는 걸 보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12각형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러면 굉장히 쉬울 텐데, 제가 한번 12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면과 이 면, 그러니까 기어 하나의 크기를 정밀하게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까 여기를 5mm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많은 기어를 만들 때도 얘를 5mm로 정확히 만들어서 맞물려서 작동을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길이를 제가 정확하게 수치 제어를 해서 5mm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한 번에 만들어지니까 더 쉽긴 하지만 결국 공식이 들어가야지 이 톱니 정확한 수치, 크기와 이 외경들을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기어를 만드는 작동법, 모델링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는 공식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각형 툴을 이용한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기어를 만들었죠. 센터점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뭘 하느냐, 본격적인 톱니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원형 툴 중에 양쪽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이런 툴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해서 끝점을 선택하시고요. 이 직선의 양쪽 끝점을 이용해서 5mm짜리 원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이 원형 배열 툴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아까는 이 중심점이 어딘지 몰랐지만 이제는 중심점이 어딘지 알잖아요. 이렇게 각 끝점에 맞는 원들이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12각형은 가이드를 위해서 필요했던 선이기 때문에 없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기어의 모양을 지우면서 만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트림 툴이 있어요. 그리고 요
전체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건너 가지고 안쪽을 없애줍니다. 나머지 이제 불필요한 외곽선들도 전부 지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요 선과 요 선이 하나로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전체 곡선을 조인을 했을 때 이렇게 결합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요 곡선과 요 곡선의 중심점, 여기에 라인을 그어줄 겁니다. 근데 이 라인을 긋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지울 수 있는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줍니다. 그러면 다 이제 띄엄띄엄 되어 있는 기어 모양은 나오겠죠. 여기서 직선을 가지고 끝점에서 끝점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도 끝점에서 끝점 연결해 주고요. 요거 두 개가 연결됐죠. 다른 부분은 없어요. 아까 원형 배열 툴처럼 요거 두 개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그냥 그룹화 시키고 다시 배열을 눌러줍니다. 원형 배열의 중심은 항상 중심점이겠죠. 그 다음에 항목수는 6개만 해주면 되겠어요. 6개를 해줬죠. 6개를 해줬더니 하나, 둘, 이렇게 2가 딱딱 맞게 이어졌죠. 이거를 그대로 또 결합시킵니다. 하나의 닫힌 커브가 됐어요. 이제 어떤 걸 또 만들어줘야 될까요? 기어는 항상 축에 연결돼서 사용되죠. 센터 점을 잡아주고 원형 툴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1mm짜리의 원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1mm니까 지름은 2mm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 단면 커브, 기어의 단면 커브를 모두 완성시킨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를 입체적인 기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는 서페이스 툴을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엔 없었던 이런 얇은 서페이스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두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서페이스 툴에서 커브 돌출, 직선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5mm 정도 두께의 기어를 만들어 볼까요? 이러한 형태의 기어가 생성됩니다. 여기에 다시 뚜껑이 없죠. 아까처럼 서페이스 툴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 윗면을 전부 다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틈이 없는 기어의 외곽 형태가 만들어졌죠. 얘네들은 일단 하나의 오브젝트로 결합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얘는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축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금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지금 뚜껑이 없는 상태거든요. 뚜껑을 만들어주고 서페이스 커브 돌출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뚜껑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만 위로 올려서 살펴볼게요. 얘도 보면 얘를 선택하면 뚜껑만 선택이 되고 얘는 통만 선택이 되고 아래쪽은 또 별도의 이 서페이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통이 3개의 오브젝트로 나눠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조인, 결합 툴을 사용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3개였던 게 그냥 하나만 선택을 해도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닫힌 오브젝트가 됐으면 이 기어의 한가운데로 넣어서 불연산을 시킬 겁니다. 이 기어 외형에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구멍이 뻥 하고 뚫리겠죠. 이게 불연산 중에 차집합 연산입니다. 외형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 원기둥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방금은 꽉 막혔던 그런 오브젝트가
가운데 구멍이 뚫렸죠. 이렇게 해서 기어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거랑 물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두 바퀴 돌 때 한 바퀴가 도는 기어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이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기어를 출력했습니다. 네, 이거 그냥 제가 원래 있던 실리콘 박스에 간단하게 부착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6T짜리, 아까 제작한 6T짜리 기어, 이게 12T짜리 기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돌리면 네, 잘 작동을 하면서 돌아가죠. 네, 기어의 B는 당연히 1대2죠. 속도는 얘가 2가 되고 얘는 속도가 1이 됩니다. 그 대신 이 기어에 물린 축은 이 기어에 비해서 2배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손쉽게 기어 만드는 법, 그리고 출력물에서 테스트까지 완료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노아이 TV였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모노아이 TV